제가 준비한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제 거기 넣어드렸던 것처럼 오늘 제가 진행한다고 한 내용은 설탕과 식품 첨가물이었고요. 건강 강의를 시리즈로 진행하려고 해요. 첫 번째 시간인데 왜 이걸 준비했냐면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거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쁜 짓을 안 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건강 강의 시리즈 첫 번째 설탕과 식품 첨가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설탕과 식품 첨가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고가당 옥수수 시럽이라고 해서 시럽. 일단 설탕은요 사탕수수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탕수수, 사탕무 이런 거에서 이제 뽑아내는 건데 이당류 이상이에요. 이당류. 이당류라는 게 뭐냐면은 원래 그 시럽 쪽은 단당류에서 입자가 하나거든요. 이거는 2개 이상이 붙어 있어서 우리가 소화 과정에서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분리시켜야 되는데 고가당 옥수수 시럽이라는 게 뭐냐면 액상과당이에요. 옥수수에서 뽑아낸 건데 옥수수에서는 원래 당분이 없어요. 그걸 화학적으로 분리시켜 버린 거야. 단당류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당도가 높아요. 이거를 먹으면은요 바로 혈당이 쫙 올라가요. 흡수되는 순간. 그러니까 이건 소화 자체가 필요가 없거든. 그리고 정제된 설탕과 고가당 옥수수의 과도한 섭취. 그러니까 정제된 거란 뭐냐면 아주 고순도로 정제된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랑 고가당 옥수수 시럽. 시중에는 판매되는 그 액상 과당은 전부 다 시럽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인에게 그 만성질환을 일으키는데요. 만성질환의 종류가 이런 게 있어요. 비만, 당뇨,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비알코올성 지방간, 고혈압, 중성지방, 심장질환, 신장결석, 만성설사, 만성과민성 대장증후군. 이거 같은 거예요. 장 안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담낭질환, 이건 간 문제죠. 그리고 충치, 만성피로, 불안, 우울, ADH까지. 그 다음에 편두통, 긴장성 두통, 월염, 칸디다. 칸디다가 뭐죠? 질의 세균, 칸디다까지 유발한대요. 이게 설탕 과잉증이라고. 비알코올성 지방간까지. 근데 설탕 소비량의 증가와 질병 발병률 관계를 보면 옛날에는 설탕이요 귀했어요. 그래서 선물 세트에 들어있었잖아. 근데 요즘에는요 너무 많이 증가했죠. 그래서 하루 허용치가 옛날에 먹보다 지금은요 너무 흔해가지고 많이 먹고 있고 실제로 옥수수 시럽 종류가 너무 많이들 여기저기 들어있어요. 나는 옥수수 시럽 안 먹어 그러는데 안 먹는 게 아니라 좀 이따 다 나와요. 그 다음에 그 한국인의 섭취량을 보면은요 하루에 얼마나 먹어요? 보존료, 표백제, 발색제, 착색제, 감미료 이런 것들을요 연락에 먹어요. 연락에 먹고서 다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당과 저혈당이라는 거. 제가 그 혈당 스파이크라는 거 혹시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비만 얘기할 때, 당뇨 이야기할 때 혈당 스파이크 발생한다. 정제된 설탕은요 다른 음식보다 빨리 쫙 들어가요. 그러니까 흡수량이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우리 몸은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가 않아. 흡수에 그렇게 막 충격이 들어오게 만들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갑작스럽게 쭉 들어오면은요 혈당이 푹푹 치솟으면서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췌장에서 빨리 인슐린을 쫙쫙 내보낸다고요. 그러면은 급격히 저혈당이 발생하는 거야. 이게 혈당 스파이크예요. 쫙 올라갔다가 쫙 내려가는 거. 그럼 쫙 내려갈 때 기분이 더럽거든. 그러니까 다시 올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먹는 거야. 단 거 먹어서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더러워져. 그랬다가 또 단 걸 땡기는 거야. 헐떡거리고. 그럼 또 단 걸 또 처먹는 거지. 그때는 처먹는 거야. 그때부터는. 그러면은요. 또 혈당이 쫙 내려가요. 그럼 또 기분 나빠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좋았다가 우울했다가 좋았다가 우울했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는 거, 이 시럽이 안에 들어간 거 뭐 있죠? 지금 뭔지 모르겠지? 뒤에 다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저혈당증이 심하면은요, 뇌 손상까지 나온대. 저혈당증이 심하면 뇌 손상이 발생하는데요. 주로 어디가 손상되냐면 성인의 경우에 전두엽 손상돼요. 전두엽이. 전두엽. 자, 전두엽이 뭐를 해요? 이성, 판단. 이런 거를 감당을 하는 기관이야. 그래서 이 저혈당 쇼크가 오기 시작을 하면은요. 이성적이지 않아.
결론은 조울증이 되는 거야. 좋았다 나빴다. 그리고 이게 부신에서요. 에프레프린 코티졸 같은 게 호르몬이 분비해서 다시 혈당을 높이려고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잖아요. 승질이 까다로워져요. 지랄 맞아진다고. 지를 못 건드리게 한다고요. 지가 스스로 지랄 맞은 거야. 주위가 지랄 맞은 게 아니야. 뭘 먹어서? 이걸 먹어서. 근데 여기 보면 액상과당으로 불리는 단당 형태의 과당을 많이 먹는데 이게 아까 이거 비만 당뇨 전부 다 원인이요? 조금 아까까지 이야기할 혈당 스파이크 이것 때문에 오는 거야.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이거.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자 그러면은 혈당 스파이크 오는 거 대표적인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가 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죠? 자 이 사진 잘 보세요. 빵, 과자, 소주, 뭐예요? 소주,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액상과당. 네, 주정, 정제수, 액상, 과당 딱 써 있어요. 이거는요 씹지도 않아 직방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알코올 자체가 원래부터 어디를 쳐요? 전두엽을 쳐요. 그래서 술 처먹으면 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점 몸이 싹 망가진다고. 어디까지 망가진다고요? 여기 비만, 당뇨, 비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까지 겹쳐버려요. 고혈압, 중성지방, 심장질환, 신장결석, 만성설사, 만성과민성 내장증후군, 담낭질환, 충치, 만성 피로, 불안, 우울, ADHD, 편두통, 긴장성 두통, 월경증후군, 한기다까지. 이거만 발생하나? 알코올이 또 하는 게 있잖아요. 근육 싹을 녹여버리죠. 관절 다 나가요. 자 그러면 자 처음처럼만 먹지 말아야 돼? 다른 거는? 이것만 보여주면 처음처럼만 피할까 봐 그랬어요. 다른 거는요? 다 그래요. 그래서 소주가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이 과당 때문에. 과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탕과 대사장에서 보면은요. 많은 양을 먹으면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진대.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중성지방, 인슐린, 요산 수치까지 높여버려요. 요산 수치가 문제가 되면 나중에 오는 거 뭐죠? 통풍이잖아. 그리고 혈압, 혈소판 음직이 돼가지고 혈액순환도 안 돼. 그 다음에 HDL 수치가 낮아져요. 그러면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라는 게 있어요. 이 총 콜레스테롤이 맞아야 되거든. 좋은 게 낮아지면은요 비율적으로 나쁜 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과당의 과잉 섭취는요 중성지방 그 중성지방하고 요산 수치를 높여주고요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요. 이러다 보니까 혈당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면역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면역 기능에서 보면은요 건강한 사람이 자당, 포도당, 과당을 먹으면 백혈구 중에 하나인 호중구 이거는 제가 나중에 면역 강의할 때 알려드릴게요. 탐식작용이라고 해서 이걸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백혈구는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이라든가 나쁜 거 염증들을 가서 잡아먹어야 되는데 얘들이 그거를 탐색하는 기능이 죽어. 면역이 뚝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면역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세균 감염 설탕을 똑바로 많이 안 먹으면은요 세균 감염이라든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대요.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누군가가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새벽 2시에 비행기 띄우냐고 섬에서. 왜냐하면 폐혈증이 온 거야. 이것 때문에 왔어요. 폐혈증 때문에. 그래가지고 폐혈증이 온 거예요. 폐혈증이 와서 그것 때문에 제가 그랬죠. 비타민C랑 소금이랑 어떻게 해라. 그걸 못 쳤어요. 폐혈증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게 설탕이라고요. 그 자당. 설탕이 아니라 과당이요. 과당. 액상과당. 그러면은 설탕과 설사. 사람에 따라서 몸에서 흡수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가거든요. 설사, 장이 늘어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소주를 먹으면은요, 변을 잘 보는 거예요. 늘어져가지고. 늘어져 버린다고. 변을 놓는 게 아니라 그냥 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과당 옥수 시럽이요, 설사를 일으키는데 만성 설사를 만들기도 해요. 자, 만성 설사의 종국에 어디를 가죠? 장이 서요. 설사라는 건 변비랑 같이 일맥상통해요. 장이 서요. 그 다음에 노화.
설탕 많이 먹으면 늙어요. 액선 시럽 많이 먹으면. 에이즈 독소라고 그 나이 독소라고 그래요. 염증을 촉진시켜요. 즉 심장 질병, 당뇨, 합병증 이런 걸 유발시키고 그다음에 과당이 포함된 물을 먹인 쥐를 실험을 했더니요. 굉장히 가속도가 붙은 거야. 노화에. 빨리 늙는다고요. 그다음에 과당을 섭취했을 때 혈액 속에 과당 농도가 높아지면 고과당 혈증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이게 간에 ATP 수치에 감소시켜가지고 간이 나빠지고 전신이 문제가 돼요. 자, 여기서 간 또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아까 술만일까? 과자. 네, 과자예요. 모든 종류의 정제된 설탕은요, 먹지 말아야 돼. 그보다 더 나쁜 게요,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락토 올리고당이라든가 설탕 꼭 필요한 거지만 정제된 거. 그 다음에 시럽. 아예 안 돼. 근데 시럽이 싸다니까? 그리고 시럽이 들어가 있는 단당류는요, 자당보다 효소가 더 빨라. 옥수수 산업, 지금 그 글로벌 산업이에요. 그걸로 별걸 다 만들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혈당을 높이는 생활을 계속하면은요, 당연히 몸에 병이 생기죠.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요 당뇨, 비알코올성 지방간 별로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 읍내에 당뇨가 한 명 있었어요. 읍내, 우리 동네 읍내 한 명. 동네에서 유명했어요. 그 사람 다 당뇨라고. 세종진록 시리즈에 보면 세종대왕이 당뇨였죠. 소갈증 없었어.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왜 걸렸냐고. 세종대왕이. 왕들은요 구중구포했잖아. 떡도 입에 넣으면 녹게 먹었다고요. 몇 번을 찌고 또 빠고 찌고 또 빠고 찌고 또 빠서 그렇게 다 분해시켜서 먹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뇨가 온 거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전분하고 만났을 때 포도당 쪽에서 과당으로 만드는데 옥수수 시럽으로 옥수수를 만드는데 설탕보다 다루기가 쉽대요. 그리고 실제로 사탕수수보다 생산량도 많아. 그래서 1990년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비만과 당뇨의 원인이라고 돼 있고 근데 생산업자들은요 이걸 부정을 해요. 생산업자들은. 그리고 이게 산업이다 보니까 식약처는 이거를 허가를 했어요. 근데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는 게 뭐가 돼 있냐면요. 얘들 딱 먹고 싶죠. 그죠? 네, 딱 먹고 싶어요. 바삭바삭한 것들 전부 다. 얘들이 보면 가공된 식품 약 2,700가지거든요. 2,700가지. 상용한 음식에 2,700가지의 음식 그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간접으로도 먹은 거는 제외되어 있는 거야. 간접. 간접이 뭐냐면요. 젖소한테 항생제를 먹였어. 그게 우유에 나와. 그걸 내가 먹어. 이건 간접 섭취잖아요. 이거를 제외하고 2,700여 가지의 화학물질이 있대요. 그게 표백제, 완충제, 인공색소, 향신료, 고결방지제. 고결방지제가 뭐냐면요. 고체 입자가 덩어리지지 않게 딱딱한데 그 한도 뭉치지 않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방부제, 계면활성제, 안정제, 노무제, 점도 끈적끈적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감미료, 항산화제 이런 것들. 이게 몇 가지라고요? 2,700가지. 어. 우리 슈퍼 가면 다 이거잖아요. 편의점 가면 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먹어야겠어요? 그 대표적인 게 아스파탐이라는 거 있어요. 아스파탐은요. 설탕보다 열량이 낮아. 열량이 낮으니까요. 칼로리 줄이는데 설탕이라든가 껌, 디저트, 시리얼 이쪽에 싹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세뇌 싹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요. 페닐케톤증이라는 게 나와요. 페닐케톤증이 나오면서 뇌에 이상을 일으켜요. 아스파탐이. 그리고 이게 세로토닌 억제해가지고 우울증, 정신장애 이런 것들을 만들어. 그리고 아스파탐이 또 하는 게 뭐냐? 암의 발병에도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연구들이 나와. 근데 판다? 그 다음에 간질, 두드러기, 혈전 부종, 각종 알러지 증상, 조증, 그 다음에 공황장애, 편두통, 두통, 구강안면, 육아종증. 야, 육아종증 이거 어렵죠? 하여간 간질, 두드러기, 혈관종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애들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요. 엄마가 젊을 때 많이 처먹은 애들이요. 애들한테 문제가 와요. 그래서 애기가 아프면 전부 다 엄마가 잘못 먹어서 그런 거야. 직접 갚버려 애한테.
근데 자, 육아 종중이 뭐냐면 이거예요. 네. 이거에 대한 찔리죠? 이게요. 코, 흉막, 근육, 신장, 뼈, 부비동. 이 안에 이가 다 비어 있어요. 여기에 염증 발생하는 거라고. 무조건 알러지 와요, 이거는. 이걸 많이 먹으면. 근데 이게 어디 들었는지 알아요? 술. 안구 돌출, 결막염, 중이염, 만성 부비감염, 안창고, 궤양. 그 다음에 혈뇨, 단백뇨, 부종, 기침, 관절통, 근육통. 이게 발생해요. 그 다음에 암도 발생시키는데 이거 말고 이제 편두통, 우울증, 망막이 분리되는 거. 망막 분리 제가 안구 얘기할 때 얘기했어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바로 실명으로 가요. 결막 출혈, 눈 빨개지는 거. 그리고 독성 자가중속 증상 이런 것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아스파탐은요. 건조 상태에 보존해서는 좋아요. 바삭바삭하게 만드는 거. 과자들. 좋아요. 근데 이게 과자가 수분에 노출되면은요. 부패를 하는 독성을 띄어요. 그래도 바삭거린다고. 이게 방광염, 알러지를 일으킨다고요. 과자, 음료, 주류. 단반내는 모든 식품에 싹 쓰여요. 소주 먹을 때, 막걸리 먹을 때 안주가 딱 다 이거잖아. 동시에 같이 먹어버린다고요. 소주 먹을 때, 맥주 먹을 때 아스파탐 싹 들어있고요. 당류 싹 들어있고요. 알코올 들어있죠. 과자 먹잖아. 싹 들어있어요, 이거.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같이 먹는 거 있잖아요. 치맥, MSG. 치맥 MSG예요, 그거. 글루탐산 나트륨이라는 거. 이거는요, 발색제, 스낵, 스프, 샐러드 드레싱, 냉동식품 싹 들어있는 거. 그다음에 중국 음식, 식당, MSG 싹 들어있잖아요. 이게 중추신경계 흥분 전달 물질이에요. 신경회를 흥분시켜가지고요, 신경세포를 손상시켜버려. 이게. 그리고 차이나 레스토랑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차이나 레스토랑 신드롬. MSG를 충분히 많이 먹고 MSG가 많잖아. 이걸 먹은 다음에 그날 오후나 아니면 그 다음날 두피가 땡겨, 손발이 저려, 얼굴이 밝아져, 흉곡 밑에 압박이 생겨, 심장이 두근거려, 갈증이 생겨, 두통이 생겨, 오심이 와, 복부가 불편해, 갑자기 오줌 마려. 이게 차이나 신드롬이거든요. MSM 과잉증이라고. 그리고 과잉행동장애, 섬유근육통, 우울증, 두통, 천식, 단연성 비염, 가슴 통증, 조기 심박상, 신실, 그 다음에 심실 빈맥, 신경계 증상, 오한, 전부 다 MSM 과잉증이라고요. MSM 어디 들었다고요? 중국 음식, 시켜 먹는 거, 배달시킨 거, 식당,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싹 다 싸그리. 평소에 그런 걸 계속 먹고 살았으면은요, 이걸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MSG와 B6 보면은요, MSG는요, 증상은 글루탄산이 얼마나 빨리 대사에서 혈액순환에 빨리 이거를 빨리 없애줘야 돼. 없애줘야 되는데 이거 없앨 수 있는 성분이 B6예요. 피리독신. B6 피리독신. 먹었다면 빨리 없애야 돼. 이 B6를 충분히 먹어야 돼. 자, 이 B6가 우리 제품들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피리독신이 어디 들어있냐면요. 아쿠아. 아쿠아에 들어있어요. 아쿠아. 그래서 우리가 느끼할 때 아쿠아를 먹으면은요. 이게 분명히 맹맹한데 속이 시원해지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쿠아 때문에. 그 다음에 타르트라진. 이게 인공색소, 음식과 음료수에 영양보충제 등에 많이 쓰여요. 그런데 이게 천식, 두드러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자반증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가려움, 발진, 기침, 눈물 이런 거 발생하고요. 벤조산 나트륨 그리고 벤조산염 이런 거는요 박테리아로부터 이 음식물 막는 그 방부제거든요. 근데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 천식, 두드러기, 알러지성 비염 그리고 아미노산의 일종인 카르니틴이 필요하대. 자, 이 카르니틴 어디 들어갈게요? 아쿠아. 네, 아쿠아에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카르니틴이 안 들어가면은요 해독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해독 자체가 안 돼. 그 다음에
BTH하고 BHA가 있는데 BTS 아니야. BHT하고 BHA가 있는데요. 이게 오일류가 산화하도록 하는 걸 막아주는 거야. 두드러기 일으켜요. 그다음에 아항산염이 있어요. 첨가제야. 약에 첨가제인데 천식 발장 두드러기 과민성 쇼크까지 일으킬 수 있는 게 이거고요. 그리고 천식기가 있는 사람들이 아항산염을 먹은 다음에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 알레르기성 비형까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얘들이 어디 들었냐면요. 말린 과일, 주스, 와인, 피클 이런데 뭐 말린 감자, 옥수수, 와인, 식초 이런 데 들었거든요. 요번에도 뉴스에 떴죠. 무첨가 말린 과일 수입했더니 식품 첨가물 덩어리더라. 그게 이거예요. 아황산염. 이게 천식 일으킨다고요. 그다음에 항생제, 소돼지 닭 키울 때 엄청나게 쓰는 거 아시죠?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이제 펜실린하고 스트로마이크 이런 건데 이게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한테 우유, 고기 등을 먹고 만성 두드러기라든가 혈관 부종이라든가 알러지 증상을 보인대요. 자, 우유랑 고기를 먹었는데 왜 항생제를 먹냐? 돼지를 키워보면 알아요. 닭을 키워보면 알고요. 소를 키워보면 알아요. 돼지 맨날 주사 놔. 그 다음에 소고기 속에 스테로마이신 이게 과민성 반응을 일으켜서가요. 사망도 일으킬 수 있어요. 항생제랑 같이 결합되면서. 그 다음에 프로피온산 칼슘이라는 게 있어요. 빵, 쿠키, 가공된 육류. 가공된 육류 대표적인 게 뭐죠? 햄. 이런 데 많이 사용돼요. 어린이들에게 행동장애 일으키고 수면장애 일으켜요. 애들이 안 잔다고. 키 잘 크겠다 참. 자, 지금 보실 사진은요.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야. 여기에서 가장 심한 거 순위를 내 매기자면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3위 아이스크림, 햄, 과자, 라면. 4위가 햄이에요. 근데 4위는 이 식품 첨가물의 종류에서는요. 적지만 이거보다 적어요. 식품 첨가물 종류는. 근데 나트륨이 너무 많아서 사실 그 1위로 올라와야 돼. 이거 어디서 참고하신 거냐면요. 참고한 거냐면 이거예요. 위대한 속임수, 식품 첨가물. 이런 거를 보면 함부로 못 먹어요. 봐야 돼. 우리 애들도 초등학교 때 다 이걸 읽혔어요. 근데 이것들이 초등학교 때 이걸 읽었을 때는 잘 피하더니요. 안 읽은 지가 꽤 됐거든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망각을 하죠. 또 요즘에 또 열심히 먹더라고. 그럼 이제 한번 다시 같이 읽을 날이 찾아왔어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이제 딱 됐거든요. 마이크 켜실 수 있는 분들